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양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Additional Topics in Kalman Filter라는 내용의 챕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챕터는 다음과 같은 서브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dditional Topics in Kalman Filter라는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단어는 칼만 필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더 다루고자 하는 토픽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Verifying 칼만 필터 Performance라고 하여서 칼만 필터의 퍼포먼스를 Verifying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토픽을 다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칼만 필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가상의 트루 값을 설정을 하고 그 트루 값에 해당하는 노이즈 파라미터들을 집어넣어서 임의의 측정치나 메저먼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칼만 필터가 얼마나 그 트루 값을 잘 추정을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트루 값에 노이즈를 섞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봄으로써 이 칼만 필터의 성능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튜닝을 해 나가면서 칼만 필터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트루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칼만 필터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오브 칼만 필터를 이용할 시에는 우리가 트루 스테이트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 스테이트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세계에서는 시뮬레이션과 달리 트루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의 성능을 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이죠. 네, 그래서 칼만 필터가 에스티메이트 한 것이 릴라이어블한지 증명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칼만 필터의 퍼포먼스를 베리파잉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소개하는 방식은 이제 innovation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스태티스틱을 이용하자. 이 스태티스틱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럴 시에 좋은 칼만 필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novations라고 하는 것은 y 측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한 x 값으로의 이제 h 매트릭스를 곱한 값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prior이겠죠. 네, 그래서 prior estimate를 이용한 이 h 파라미터 트랜지션 매트릭스 곱한 것과 y 값의 차이인 값을 innovations라고 정의를 하고 이는 measurement가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y 값에 대해서 추정한 값과 실제 y 값의 차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측정치에 대해서 어떤 에러 값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innovations 값이 제로민 하고 화이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가질 때 칼만 필터의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어떤 스태티스틱으로서 칼만 필터의 성능을 검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riority update equation의 경우 앞에서 칼만 필터에서 다음과 같은 식들을 배웠었는데요. 네, 그래서 priority에 대해서 특히 전개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iority update equation과 system equation을 이용을 해서 innovations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innovations의 정의에서 이 y 값을 이렇게 치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x state에 대해서 가로로 묶고 이 그 x state와 priority estimate state의 차이를 priority estimation error 값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innovations는 priori estimation error에 대해서 마치 measurement equation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priori estimation error로 이 innovations의 variance가 결정이 된다, covariance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variance 값을 좀 더 전개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인디펜던스를 이용해서 이 매트릭스 방정식을 전개해서 얻을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 priori estimation error 값과 이제 primary estimation error랑 이제 measurement noise가 곱해진 이 두 개의 텀의 covariance 평균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innovations의 covariance를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뒤에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priori estimation error covariance를 구해 보면은 앞서서 배웠던 priori state estimation 방정식을 전개를 쭉 하다 보면은 이 y 값을 뭐 시간에 주고 이걸 묻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고요. 이 priori estimation error 값은 이렇게 그 state와 priori estimation state의 차이니까 요거를 또 앞부분에 그 k 플러스 1을 k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식으로 네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k에 대해서 전개를 해주면 그 앞에서 요 식 있잖아요. 네, 요 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었고 그 식을 묶어서 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으며 이 값을 이 prior estimation 에러 앞에 있는 요 매트릭스들을 이렇게 파이 틸다 k라고 정의를 했고 그 뒤에 있는 값을 v 슬래시 k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슬래시라고 있나요? 이거 뭐였지? 네, v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v 다시 k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priori state estimation과 priori estimation error를 전개를 함으로써 priori estimation error 값의 코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선형적인 식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linear discrete time system처럼 전개가 된다. 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linear discrete time system처럼 전개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K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프로파데이션 되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리니얼리하게 그 어떤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거기에 노이즈 텀 같은 것이 곱해진 네. 그래서 요거를 K에 대해서 그 재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차수를 내리면서 어떤 아이텀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그 아이텀에서는 이제 그 본래 자기 자신이 곱해지니까 i를 쓴다고 하면은 네, 요 그 priori estimation error는 그 재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틸다를 그 어떤 i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priori estimation error 값을 initial condition 그 prior estimation i 에러 i 값에 대해서 얼마나 그 누적되어서 표현할 수 있는가 를 나타내고 있고 그때 에러 값에 대해서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가 입실론이고 네, 그 prior estimation 에러 값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의 경우에는 요거 여기 오타가 있네요. i인데 네, 요거의 경우에는 요거 매트릭스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돼서 곱하고 뭐 서메이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prior estimation error covariance는 요 식을 참조를 해서 이렇게 그 있을 때 여기에 입실론 i 트랜스포즈가 곱해진 거니까 마찬가지로 인디펜던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 요거가 이렇게 곱해져서 뭔가 없어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인디펜던스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요렇게 분배 법칙이 되었을 때 얘네는 같은 파라미터니까 릴레이션이 있을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state estimation error고 얘는 measurement noise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independent한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mean이 제로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만 남아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i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prior estimation error covariance 매트릭스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까지 prior estimation error covariance 값을 평균 값을 구해보았고, 지금은 prior estimation error와 이제 measurement noise가 곱해진 이 평균 값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게 0값으로 없어졌잖아요.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해서. 인디펜던트 한 이유가, 네. 보면은 J가 I보다 큰 값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측정치가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 타임, 크로니컬리하게 표현하면은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에 I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J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I 값까지의 어떤 스테이트를 추정을 했을 때 prior estimation error 값이 있으면 걔가 입시로 I가 되는 반면 여기 J까지의 J에서 이제 얻은 measurement noise 값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measurement noise라기보다는 다시가 있으니까 앞에서 정의한 뭔가 매트릭스들이 들어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들어왔던 measurement의 관계에 있는 값들이었죠. 네, 여기 보시면 이런 V텀이나 W텀, 노이즈가 들어있는, 네, 그리고 시스템 매트릭스와 게인이 들어있는 이 값이었습니다. 그 값이 어쨌든 J 타임에 릴레이션된 어떤 값이 들어오는데 얘랑 얘는 시간적으로도 관계가 없고 노이즈 파라미터와 스테이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또한 인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0이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k 값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i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값을 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앞에서 구했었는데 이거 입실론이에요. 네, 앞에서 이걸 구해봤는데 이번에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서 요 prior estimation error를 이렇게 전개를 했었으니까 거기에 요 값을 곱해준 것을 평균 내는 것으로서 이것도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은 이제 네, 여기도 입실론인데 이로 나왔네요. 요 텀은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i니까 같은 타임 파라미터에 있기는 한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트 파라미터와 이제 메저먼트에 연관된 메저먼트 노이즈나 뭐 시스템 노이즈 그리고 시스템 트랜스폼 매트릭스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는 콜릴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민이 되는 거고요. 얘는 없어지고 네. 또 여기에 곱해지게 될 때는 요 값이 어떤 값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J가 아까 전에 I보다 크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메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I 값에서 J 값까지 모든 VI들이 들어있다고 할 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타임 프로파게이션에서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같은 타임에 있기 때문에 콜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는 I 값의 경우에는 코베리어스를 구하는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남고 나머지 앞이나 뒤에 있는 타임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콜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제로민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 V 다시 부분을 아까 정의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줬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얘는 시스템 노이즈에 관련된 거고 얘는 메저먼트 노이즈에 관련된 거니까
인디펜던트에서 없어지지만 여기 부분은 같은 메저먼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노이즈의 코베리언스는 R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기존에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두 가지 prior estimation error랑 또 prior estimation error와 또 이 measurement noise가 곱해진 이 텀이 innovations의 mean 값에 들어 있었고 요것과 요거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구한 대로 이렇게 잘 나와줬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 파이의 원래 기본 정의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전개를 해줬고, 그리고 K 같은 경우에는 칼만 필터에서 기존에 배웠듯이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K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요 두 부분이 여기에 K가 들어가서 이렇게 가로 부분이죠.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스의 평균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전개를 한 내용은 이제 K 값이 i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전개를 하였는데요. 이 말 뜻은 어떤 그 타임 선상에 i 값이 있다고 할 때 i보다 큰 k 값이 이 이노베이션스를 구해서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그게 0이다. 즉 같은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 있는 이노베이션스와의 코릴레이션이 없으므로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인 타임 i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코베리언스에 해당을 하겠죠. 네,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구해보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는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니까 뭐 화이트 노이즈랑 뭐 메저먼트 노이즈와의 스테이트와의 인디펜던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그 프라이어리 코베리언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요건 메저먼트 노이즈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요 이노베이션스의 그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HP H 트랜스포즈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서서 확인해 보니 이노베이션스는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리고 제로민이면서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이트 노이즈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개를 했었고, 그리고 코베리언스를 마지막에 구하는 과정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노베이션스 스태티스틱을 이용해서 칼날되어 있지 않고 그게 제로민의 이제 코베리언스가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 칼만 필터의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컬러되고 논제로민이거나 뭐 원 코베리언스를 가지면 뭔가 이상한 필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칼만 필터의 퍼포먼스를 베리파잉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칼만 필터가 불안정할 때 또 어떤 방법들을 주로 접근을 하냐 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었던 statistical methods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스템의 어떤 이런 매트릭스들이 저희가 설계해야 될 파라미터죠. 근데 이런 설계해야 된 파라미터들이 좀 잘못되면은 이노베이션을 통계적으로 좀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튜닝을 해서 이제 이노베이션스가 제로민 노이즈가 되고 뭐 이러한 코베리언스를 갖도록 만들어라 라는 게 스태티스티컬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이런 튜닝 파라미터들을 잘 조정을 해서 칼만 필터의 퍼포먼스를 이노베이션스로 체크하고 안 좋다 아직 하면 얘는 또 바꾸고 또 칼만 필터 작동해봐서 이게 좋은지 확인해보고, 저희는 트루 값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저 요 이노베이션스 값으로 튜닝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방법은 Bank of Common Filters
can be run in paralle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만 필터를 여러 개 돌려서 그 칼만 필터 여러 개의 어떤 그 특성들을 동시에라기보다는 조합해서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스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쨌든 설정을 해서 그거를 튜닝하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개의 칼만 필터들을 평행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칼만 필터들 값들 중에서 가장 그 좋아 보이는 녀석을 택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뱅크 오브 칼만 필터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그 칼만 필터의 퍼포먼스를 베리파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예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칼만 필터를 앞에서는 디스크릿에 대해서 전개를 했었는데 컨티뉴어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노베이션스를 스태티스티컬하게 이용을 해서 칼만 필터의 퍼포먼스를 베리파이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딱 한 차이는 이제 제로민 화이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타임 시퀀스가 아니라 프로세스인 거가 차이가 있고요. 코베리언스도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뱅크 오브 칼만 필터라고 하여서 여러 개의 칼만 필터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챕터 10.2에서는 멀티플한 모델을 이용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 모델이랑 뭐 에러 노이즈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칼만 필터가 작동을 한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플 모델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해서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멀티플 모델 에스티메이션에서 여기서 도입하는 개념은 베이즐 방정식을 가지고 와서 이런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데요. 이제 시스템 이퀘이션이랑 메저먼트 이퀘이션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튜닝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게 되는 셋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 시스템 트랜지션 매트릭스. 네, 이거는 그 인풋에 연관이 있는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인데 컨트롤 할 때 주로 운동이 되는 부분이고, H의 경우에는 메저먼테이션에 들어있고, Q의 경우에는 요 웨란텀의 노이즈, 그리고 노이즈 코베리언스, 그리고 이거 메저먼트 노이즈의 코베리언스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세팅을 해서 그것으로 칼만 필터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셋을 여러 개를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어떤 특정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였을 때 이제 그 특정 파라미터를 그 y 측정치가 k에 들어왔을 때 그 특정 파라미터를 써서 칼만 필터를 돌릴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베이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특정 파라미터가 선택되었을 때 y가 들어올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특정 파라미터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그거는 어떤 그 시스템 이퀘이션에 의해서 스테이트를 추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 정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probability인데 얘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 거죠. 얘를 적분하면 probability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state estimation이 accurate 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추정을 했을 때 그 스테이트 실제 스테이트가 우리가 K에서 그 프라이어리 메저먼트가 그 업데이트되기 이전에 프라이어리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값과 거의 근사할 것이다. 실제 스테이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추정한 스테이트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정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메저먼트 이퀘이션이 성립을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요 y 값도 이렇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 priori estimate state가 결정이 되었을 때 y의 요게 결정이 되었을 때 y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확률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요게 결정되었을 때 요 y 값의 어떤 변동 범위는 이 y 값에서 얘를 뺀 것에 얘는 확정이 됐으니까 determined 값이니까 요거에서 요걸 뺀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거 빼면 뭐 요거겠죠. 그래서 맞나요? 아, 네. 근데 요거는 근사로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것을 요걸 뺀 거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뭐 요거라고 보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요렇게 요러한 값에 y가 결정되는 파라미터가 영향을 받는데 요거는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innovations의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innovations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요것과 같은 성질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거 들리네. 네. 그래서 요 RK 라는 녀석이 여기서는 레지듀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네, RK라는 녀석이 우리가 눈여겨보는 녀석이 되는데 요렇게 W, V 같은 노이즈와 X0가 가우시안이라고 한다면 이 레지듀얼도 가우시안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마찬가지로 가우시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요 값이 RK 값의 probability density 값과 같고 요 RK 값은 이 외란 텀 그리고 measurement noise 텀 요 스테이트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걔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또한 가우시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공식을 그냥 들고 와서 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SK라는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요거가 가우시안으로 생겨 먹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식입니다. 네, 그래서 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했고 요 레지듀얼 값과 이 SK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코베리언스라고 했죠. 근데 이 레지듀얼 값이 앞서서 10.1단원에서 이노베이션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노베이션스의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베리언스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Q라는 거는 뭐 가우시안 공식에서 어떤 차수의 관계를 핵심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도 정리를 했고 베이즈룰을 어떻게 가우시안 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값들은 다 아는 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 파라미터가 정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yk가 들어올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알고자 했던 거는 어떤 YK가 들어왔을 때 시스템 매트릭스가 결정된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뒤집은 요 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YK-에 대해서 전개를 한 특징이 있네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타임 k에 있을 때 메저먼트가 k-1에서 주어진 상태라면 k-1에 대해서 네, 어떤 확률이 일어날 어떤 것이 일어날 확률은 1이다. 네. 왜냐면은 이미 k-1 메저먼트를 받은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y가 k-1일 때 파라미터가 j가 되었을 때 y가 k-1로 들어올 확률은 그냥 이 파라미터가 이미
그 메저먼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값을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거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그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남는 것이 요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그래서 이 값과 요 값을 구함으로써 이제 앞에서 정의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얻었고요. 이 값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멀티플 모델 에스티메이터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1부터 n까지의 어떤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개수의 멀티플 모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멀티플 모델을 선정을 했을 때 그 각각의 모델들의 어떤 모델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그 모델 파라미터들이 그 어떤 y 측정치 제로일 때 y 측정치가 들어왔을 때 그 모델 파라미터들이 그 선택될 확률에 대해서 이런 probability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텝 K에서는 이 n개의 파라미터를 돌려서 각각의 그 파라미터 셋들에 대해서 priori state estimation 그리고 covariance of J를 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fter the K measurement 뒤에 각각의 파라미터 셋들의 이제 y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구하면 각각의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yk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구하면 앞서서 전개를 했던 그런 가우시안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innovations에 대한 이런 공식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확률을 분포 함수를 가진다고 할 때 이제 그 어떤 또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YK가 주어졌을 때 그 모델 파라미터가 될 확률은 이렇게 베이즈 룰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앞에서 배웠고 이 베이즈 룰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될 때 이제 파라미터 셋 PJ일 때 앞서서 구한 그 priori state estimation과 covariance 값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K에서 그 YK가 들어왔을 때 PJ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 셋이 될 확률에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priori state estimation 즉 PJ가 선택됐을 때 거기서 K라는 시간에서 추정된 X값과 J라는 필터가 선택되었을 때 K라는 시간에서 그 추정된 코베리언스 프라이어리 값들을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모델들에서 구한 것들의 그 확률 값들을 곱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썸을 해주면 그 실질적인 코베리언스와 스테이트가 추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거가 그래서 중요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파라미터 셋에서 그 몇 가지 방법으로 멀티플 모델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트루 파라미터를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멀티플하게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실험적으로 뭔가 판단하기 위한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트루 파라미터를 선택을 마지막에 할 때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ighest conditional probability를 쓰거나 weighted average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듯이 그 probability들이 정해지면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얘를 크게 만드는, 요 probability 값을 크게 만드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아니면은 얘네들을 weighted average 해가지고 그거를 파라미터로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확률들의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곱한 값을 써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타임이 프로파게이션 되면서 이제 요 값이 approaches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PJ 값이 다른 것들 n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선택하기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 모델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그샘플이 나와 있는데 뭐 한번 보시고 이거가 probability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멀티플 모델에서 어떻게 수정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probability를 그 타임 프로파게이션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몇 가지는 0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진한색으로 표시가 된 요 파라미터를 선택했을 때 제일 가장 맥스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내니까 요때 선택된 시스템 파라미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서 또 다루게 될 어디셔널 토픽스는 레디스 올더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가 이제 좋은 성능을 어떻게 베리파잉 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 파라미터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멀티플 모델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을 하게 될 때 칼만 필터는 우선적으로 기계에서 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이고 거기서 어떤 연산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좀 더 작고 서브 옵티말이어도 연산적으로 효율적인 칼만 필터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런 레디스 올더 필터링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을 고안하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시스템에서 n개의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m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구하는 부분에 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n개보다 m이 더 작은 숫자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n이 아니라 m으로 하면은 차수가 줄어드니까 요거를 필터링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올더 필터링을 안더슨 분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시스템 이퀘이션, 메저먼트 이퀘이션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방금 앤더슨이 말했던 m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스테이트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떤 이런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매트리스는 n 곱하기 n입니다. 그 이유는 얘가 m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지만 n에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s라는 파라미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arbitrarily 하는데 as long as it makes t as a non-singular n by n matrix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는 n by n이면서 non-singular가 되기 위해서 넣어준 어떤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작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t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원래 걸로 돌아오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인버스를 취해주면은 자기 자신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인버스가 존재하는 매트릭스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고려를 하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좀 바꿔서 전개를 해보면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테이트에 대한 이퀘이션을 어떤 트랜스폼 된 후에 x로 치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랜스폼 되기 전에 x라고 해보나요? 네.
x로 트랜스폼 된 후네요. 후에 x로 치환을 해서 그거를 새롭게 그 방정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폼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바인지 tilda인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네, 바네요. 네, 바에 대해서 전개한 거를 여기는 없는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이 x에서 우리가 n개의 엘레멘트를 선택을 해서 걔네는 이제 x 틸다라고 정의를 할게요. 즉 우리가 관심이 있는 차원만큼의 x는 틸다, 아닌 애들은 틸다라고 정의됐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에 대해서 x 틸다와 x 틸다에 대한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시스템 이퀘이션을 전개한 건데 여기에 F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그 F도 마찬가지로 그 F 매트릭스에 X를 곱하는 원래 시스템 이퀘이션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F라는 매트릭스랑 뭐 X가 있으면 X가 틸다, X 틸다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네, 여기 F1, 여기가 F2, F1, F2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랑 곱해질 때 나눠서 써준 거죠. 그냥 원래는 전체 이거 곱하기 요거 빵 하는 건데 그거 나눠서 두 부분으로 써준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h도 이렇게 나눠서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파라미터로 식을 전개하였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x 틸다에 대해서 업데이트 이퀘이션 원스텝 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이퀘이션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 식이 빠진 거가 있는데요. 여기 뭐 K, F, H, E, F, E, X, 이렇게 식이 빠졌네요. 네. 이거는 이퀘이션 10.45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전개해서 이렇게 긴 어떤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에러 값이랑 스테이트 그리고 메저먼트 노이즈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코베리언스를 구하게 될 때 어떤 연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호 정의를 한 거고요. 이런 기호들을 이제 앞서서 뭐 다 그랬잖아요. 요거 에스티메이션 에러 값을 이제 정의를 했고 그리고 xk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값으로 정의가 돼 있고 그리고 틸다랑 뭐 에스티메이티드 값이랑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코베리언스들을 구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네, 여기 자꾸 슬라이드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그냥 엄청 긴 매트릭스 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0.47과 10.48에 나와 있는 그냥 무지하게 긴 어떤 매트릭스 이퀘이션들이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요거 다 전개해서 구한 어떤 값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요 값들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reduced order 요 m개의 이퀘이션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여기서 example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reduced order를 적용을 해서 풀고자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full state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개가 되지만 reduced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거가 xtilda가 되겠죠. 네, xtilda에 대해서만 전개를 하게 되니까 더 이퀘이션이 간결해지고 그래서 k값, gain 값도 차원이 이렇게 줄어든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앤더슨 분의 reduced order filtering 방식을 적용을 해보니 이제 full order variance에 비해서 조금 더 error variance가 거의 비슷했다. 네, 보시게 되면은 as expected, reduced order filter has a higher estimation variance.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variance가 크죠. 그렇지만 the small degradation in performance may be worth the computation saving. 네, 그러니까 computationally saving 한 거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방법은 앤더슨 씨가 고안한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슈미트 칼만 필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칼만 필터의 경우에 reduced order filtering의 경우는 이런 부분을 착안을 했다고 해요. 네, 만약에 reduced order filtering이 state가 decoupled 되어 있는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전개가 될 수 있다면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다. 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그 칼만 필터 제네레이션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컬러드 노이즈를 연산을 컬러드 노이즈일 때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그멘팅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식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디커플 된 거를 어떻게 reduced order 해보자 라는 것이 초점이고 예를 들어서 뭐 위성 내비게이션에서도 컬러드 노이즈가 오리지널 모티베이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앞에 부분 복습하는 내용인데요. 그 앞에서 컬러드 노이즈 단원에서 배웠던 것이 보면은 노이즈, 메저먼트 노이즈가 이렇게 어떤 이퀘이션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타임 k-1에서의 노이즈와 타임 k에서의 노이즈가 어떤 리니얼리하게 디펜던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또 노이즈 어떤 선형 시스템 이퀘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노이즈 파라미터 또 막 정의를 해서 이런 시스템 이퀘이션이 마치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스템 노이즈랑 메저먼트 노이즈는 이때는 콜레이션이 없고요. 그래서 컬러드 메저먼트 노이즈일 때에 이러한 코베리언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네, X에 대한 시스템 이퀘이션을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저먼트 노이즈에 대한 시스템 이퀘이션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그멘트 스테이트가 된 시스템 이퀘이션을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i라는 텀을 둬서 이 메저먼트 노이즈에 대해서도 만들고 그래서 스테이트를 가져갈 수 있게 표현을 했고 이 방정식을 이제 어그먼트 스테이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슈미트가 제일 하는 reduced order filtering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xtilda가 우리가 reduced 하고자 하는 order라면 이제 xtilda라고 하는 완전 decoupled 된 어떤
스테이트를 어그멘트하는 방식인 것처럼 여기에 끼워 놓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도 뭐 이런 노이즈 코베리언스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메저먼트 이케이션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적으로 레지솔더를 해서 이제 필터링해서 얻고자 하는 값은 요 값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티메이션 코베리언스를 보게 되면은 요런 기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K는 원래 칼만 필터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K 같은 경우도 전개를 이렇게 되게 될 때 요것도 디커플 해가지고 이 정의한 그 코베리언스도 이렇게 다 디멘션별로 나눠서 하고 요것도 다 디커플 시켜서 요거를 전개를 한 그냥 요식을 지금 어그멘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전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K는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요걸 다 플러스한 결과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식에서 그 업데이트 이케이션은 이렇게 되게 되고 요것도 어그멘티드니까 둘로 나눠서 썼고 그거에다가 또 이제 코베리언스의 업데이트 posteriorly estimated covariance의 경우 요렇게 또 마찬가지로 어그멘트돼서 쓸 수가 있고 요거를 또 다 전개를 하면은 샬라샬라 막 다 전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틸다 스테이트에 대한 것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틸다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값은 0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 이케이션에서 이것만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요거 업데이트 할 때도 여기서 틸다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그 K 틸다는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식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스템 이케이션이나 메저먼트 이케이션은 10.56 식이 네, 그냥 원래는 처음에 주어졌었던 요 이케이션이고요. 이러한 시스템 이케이션이 주어졌을 때 어그먼트 스테이트처럼 저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틸다와 틸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케이션을 x 틸다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전개를 하다 보면은 x 틸다는 0으로 두고 그리고 x k 틸다 또한 0으로 둬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얻는 이케이션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바로 슈미트-칼만 필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디커플된 스테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이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데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디커플되어 있는 어떤 스테이트들을 분리를 해내서 걔네들을 무시하고 빼버린다. 그래서 요 이케이션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스테이트들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라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 올더 칼만 필터를 적용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얘도 시스템이 이렇게 디커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적용을 해보니까 에러 마그니튜드 오브 에스티메이트가 네, 플로우더랑 레지스트 올더에 대해서 했는데 레지스트 올더 필터가 slightly larger 하다. 네, 조금 레지스트 올더 필터가 당연히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컴퓨테이셔널이 에포트를 줄일 수 있다,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뭐 marginally degradation을 보인다. 거의 성능이 막 엄청 치명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알아보게 될 서브 챕터는 로버스트 칼만 필터링이라는 내용인데요. 로버스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필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필터뿐만 아니라 뭐 컨트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시스템 모델들을 가정을 해서 칼만 필터를 만들잖아요. 시스템 모델이나 뭐 에러 스태티스틱을 결정을 해야 이제 칼만 필터를 설계하고 그걸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잘못 맞춰도 막 칼만 필터가 너무 센시티브해서 막 망가지고 막 발산해 버린다. 그러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Q랑 R이 뭐 좀 잘못 맞췄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뭐 좀 변화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내가 둔해서 좀 변화가 많이 없어서 이러한 uncertainty들을 커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로버스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네. 그래서 로버스트 칼만 필터링에서는 먼저 steady state covariance P에 대해서 이러한 리커트 이퀘이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앞서서 배웠던 리커트 이퀘이션이 steady state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었죠. 이때 우리가 그 정의를 하기를 P1이라고 하는 거는 노이즈 코베리언스가 0인 경우에 어떤 스테이트 코베리언스라고 하고, P2라고 하는 것은 뭐라 표현해야 프로세스 노이즈. 네, 프로세스 노이즈가 0일 때, 프로세스 노이즈 코베리언스가 0일 때의 어떤 스테이트 코베리언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Q랑 R이 0인 경우를 여기에 생각을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코베리언스를 더해보면은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원래 있던 식이랑 똑같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P는 P1 플러스 P2다.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만 필터가 이 노이즈 스테이트 코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요게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표현하는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은 값이기 때문에 미니마이즈 하려는 성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저희가 프로세스 노이즈와 메저먼트 노이즈를 튜닝을 하는데 그거를 좀 잘못 설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좀 잘못 설정해가지고 조금 원래 트루 값에 대해서 요만큼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값만큼 변화를 주게 되면은 이때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 코베런스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개를 해보면 요것들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이제 이 P 델타의 값, 즉 변화한 부분들만 이렇게 모아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 델타 같은 경우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P1의 변화, 그리고 P2의 변화에 대해서 또 저게 얼만큼씩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전개를 해보면 P1은 아까 정의한 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Q 요거에 1 플러스 알파 같이 변화가 왔을 때를 집어넣으면 되고, 얘도 P2는 이제 R 값에 대해서 1 플러스 베타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델타 P1, 델타 P2를 구해보면은 요만큼이 기존의 값에서 변화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체 코베리언스 변화한 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썸이 같은 특징이 있고요. 그럴 때 기존의 거랑 비교를 해보면 P1 델타는 알파만큼 곱한 값, P2 델타는 베타만큼 곱한 값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논제로 어떤 파라미터고 변할 수 있는
그 값이잖아요. 우리가 임의의 값을 설정을 해서 이게 좀 잘못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값을 어떤 임의의 난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델 좀 뭐랄까 확률 변수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제로민 랜덤 베리어블이며 베리언스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t 델타 값의 어떤 트레이스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그 트레이스 평균을 이쪽에다가도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고 요거가 0일 거라고 0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로민이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이게 0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거에 메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는 아까 정의한 이 두 개의 메리언스가 연관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 코베리언스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그 코베리언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그 Q랑 R 값의 그 알파랑 베타에 대한 메리언스 값이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여기 있네요. Variance of change in estimation error covariance due to change in process and measurement noise covariance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measurement noise와 process noise의 변화에 그 estimation error covariance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버스트 필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스티메이션 코베리언스 에러가 작아야 하는데 이제 로버스트 필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스티메이션 에러 코베리언스가 인센시티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프로세스 노이즈와 메저먼트 노이즈의 코베리언스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인센시티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J 값이라고 하는 목적 함수를 만들어서 이러한 그 트랜스포즈 P 그리고 이러한 P의 델타 값의 메리언스 트랜스포즈 이거의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우선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row는 relative importance given to filter performance under nominal condition. 그러니까 필터의 퍼포먼스에서는 이 코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성능이. 이제 코베리언스가 줄어들면 에러 값이 줄어드니까 성능이 더 좋게 스테이트를 수정을 하겠죠. 반면 1-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반대되는 웨이트로서 이거는 로버스트네스에 관련된 임포턴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가중치를 주게 되면은 요 P의 베리언스 값을 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 노이즈와 메저먼트 노이즈의 어떤 베리언스에 영향을 받는 것, 그걸 잘못 튜닝해서 뭔가 에러 코베리언스에 영향을 주는 거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두 개가 디그레데이션 되는 어떤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참조를 해서 네,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라. 성능이 좋게 할 거냐 아니면 로버스트하게 할 거냐 저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우가 1이 되게 될 때는 스탠다드 칼만 필터가 로우가 0이 될 때는 이제 minimize change in error covariance but nominal error covariance may be poor.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로버스트한데 그 에러 코베리언스는 안 좋은 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요 J에 대해서 이제 그
목적 함수를 코스트 펑션을 설정을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그 최저값을 구하기 위해서, 즉 둘 다 뭐 선택을 해서 어떤 게 더 좋다고 그냥 로 값을 정해버리면 좋지만 그 두 개 다 뭔가 잘 만족하면서 그 최저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거가 과제인데, 이 제2에 대해서 이걸 풀려고 하면은 요 방법이 뭐 네, 아날리티컬리하게는 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머리컬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뭐 이런 direct 펑션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풀 수가 있고, 어쨌든 뉴머리컬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J를 gradient descent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파라미터를 구해야 된다, 개인 K를 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버스트 칼마 필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Delayed Measurement and Synchronized Error에 대해서 어디셔널 토픽을 다루고 있는데, 요거는 메저먼트가 이제 타임에 맞게 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타임의 메저먼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측정 시스템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로봇이라고 하면은 센서에서 어떤 값이 들어올 수가 있고, 뭐 GPS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메저먼트를 얻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스템에서 들어온 측정치가 그 메저먼트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메저먼트를 뭐 이렇게 클럭에 따라서 받아들일 텐데, 그거가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패킷에서 뭐 크로니컬 올더가 바뀌었다 해서, 뭐 아니면은 어떤 메저먼트를 좀 더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크로니컬 올더가 깨졌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고 크로니컬 올더가 파괴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딜레이드 메저먼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K-1에서 K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이퀘이션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K-1에서 이제 프라이어리 값에 대해서 K의 포스테리어리,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과연 어떻게 딜레이드 메저먼트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프라이어리 에스티메이티드 값인데, 이제 K-1에서의 값에다가, 이제, 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딜레이드 메저먼트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값을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딜레이드 메저먼트를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포스테리어리 값, K-1에서의 포스테리어리 값에 대한 어떤 시스템 이퀘이션을 이제 K에서의 프라이어리 이퀘이션을 연동시키는 이런 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코베리언스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K-1에서의 포스테리어리를 K에서의 프라이어리 코베리언스로 연동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 파라미터를 PXY라고 정의를 해서 요런 K나 요런 부분에도 이용을 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K를 posteriori, priori를 전개를 할 때
프라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K-1에서 오는 그 업데이트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 포스테리어리는 K에서 업데이트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K에서의 전개와 K-1에서의 전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딜레이드 메저먼트를 카란 빌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전에 이제 엄청 매트릭스 이케이션을 전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 인사이트가 있다기보다는 수식적으로 전개하는 내용이 많아서 뺐고요. 근데 앞서서 좀 전개했던 거는 이제 포스테리어리 그 에스티메이트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YK까지 어떤 에스티메이트가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 스테이트가 될 확률 같은 것들을 정의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얻게 되는 식이 요 식인데, 이 식의 의미는 이제 YK가 들어왔을 때, YK라는 값이 있을 때, 이제 더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는 K이고, 우리가 그 K-1까지의 메저먼트를 받아서, 여기에 이제 K-1까지 업데이트를 한 X K 이라고 하는 어떤 추정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K에서 값은 아직 업데이트 안 했는데 K-1까지는 업데이트를 한 스테이트인 거죠. 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K0에서 어떤 딜레이드 메저먼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메저먼트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데, 이제 네, 그때 이제 여기 그런 상황을 여기 1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2번에서 K0가 K보다 작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YK가 주어졌을 때 K0에서의 평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전제로 레트로딕트하게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K가 들어왔을 때 K0 값에 대해서는 이 probability 아니고 그 평균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FK0K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정의가 되고요. 앞에 이케이션 막 전개하는 부분에서 정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K에서 K0에 딜레이드 메저먼트가 들어왔을 때는 레트로딕트하게 그 스테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스 오브 레트로딕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여기 V라고 써 있었는데 오타여서 W로 바꿨고요. 네. 그때 코베리언스는 이제 W랑 XW에 대해서 K0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런 식의 파라미터들이 마찬가지로 F 들어있듯이 들어있죠. 네, 이것도 앞서서 정의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값은 에스티메이션 에러 값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트로딕트하게 그 연산을 해서 K0라는 딜레이드 메저먼트가 들어왔을 때도 이런 값들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값을 구하는 과정은 앞쪽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내용을 잘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K0에 대해서 레트로딕트하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구한 코베리언스들은 다 이렇게 K0에서 K까지의 코베리언스 같은 것들을 구했으니까 K0 자체의 코베리언스를 여기는 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레트로딕트 메저먼트의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그리고 스테이트 K에서 레트로딕트 메저먼트를
반영을 해서 코베리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런 식을 또 사용을 하고, 이건 다시 K0에서 K로 프로파게이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딜레이드 메저먼트 K에 대해서 업데이트 이퀘이션이랑 코베리어스를 구하면 결국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서는 코베리어스들을 계산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 코베리어스 계산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인자들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 네, 대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그때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해준다. 네. 이러한 딜레이드 메저먼트 필터의 경우는 심플리파잉 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여야 되고, 그럴 시에는 퍼포먼스가 줄어들 수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맞추고 있네요. 네. 그래서 딜레이드 메저먼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거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할 내용이고요. 제가 좀 준비를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는데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